오늘 이제 이런 배당 기대감을 받은 종목들 삼성물산과 삼성화재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오늘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보다 3.92% 오른 13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도 5.54% 오른 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부진했던 가운데 삼성그룹주들 사이에서도 이 두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상속세 관련 사안 지금 뭐 속보로 전해진 것도 있고 앞서 예측했던 규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확정이 됐고요. 업계 추정대로 1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11조 400억 원 수준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제 기존 예상치보다 4천억 원 가량이 더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11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산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2개월 후까지의 종가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 회장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보다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번만큼은 또 주가가 오른 게 삼성 일가에게는 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종목 얘기로 돌아와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자면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다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삼성물산 그리고 생명 주가만 좀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부진했습니다. 네, 오늘만 봐서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전 회장 사망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각 업황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보더라도요. 이전 회장이 사망한 지난 10월 25일 이후 어제까지 주가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15%, 8% 정도 올랐고요. 또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파격적인 특별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부진했지만 삼성전자도 배당 기대감 꾸준히 받아가고 있고 삼성생명과 물산 모두 좋은 전망과 함께 배당 기대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의 지주회사격이고요.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면 배당뿐 아니라 지주사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물산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60에서 70%를 재배당한다는 방침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또한 지배구조상 핵심 회사이기도 하고 지난해 향후 3년 동안 경상이익의 50% 범위까지 배당 성향을 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어서 오늘 기대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배당주로 거듭이 나면서 기대를 받고 있는 연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올해가 한 일주일 정도 네. 남았거든요. 배당 막차가 곧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반드시 사셔야 하고요. 네. 29일에는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은 정말 마지막 날인 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8일까지는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하지만 또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앤마켓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배당 수익률 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대중공업지주와 금융주들, 또 KTNG, 쌍용, 양회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인 금융주의 경우에는 올해 배당이 소폭 낮아져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제는 지난해 10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을 올해 1,500원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다만 올 한 해 주가가 무섭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시가 배당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말 배당 종목들 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배당락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점은 흥미롭지만 또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뭐 투자 꿀팁이나 포인트 없습니까? 네, 시세 차익과 배당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주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건 만약 내가 배당 수익률 5%인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5% 넘게 올랐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방법입니다. 5%에 미치지 못했다면 배당을 받고 파는 거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배당락 후 한 달간 주가가 우상향하는 계절성이 통상 나타나거든요. 배당락 직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전략도 유효하게 꼽힙니다.